오늘은 개념 원리 수일 개념 원리 수학일 등비수열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 자, 책벽가정부 242쪽 242쪽. 페이지 242쪽 등비수열. 우리가 이 등차 수열과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등비수열은 각 수의 배열이 비율이 일정하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이 일정해야 돼. 일정.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4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로 16 84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건 등비수열이 되느냐 안 된다. 이런 것은 등비수열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는 비율이 얼마야? 2지. 여기는 비율이 얼마야? 벌써 4지.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 이 비율이.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 그러면 어떤 수가 가능하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3이 있다. 그러면 3, 그 다음 6, 12, 24, 48 이런 수는 가능하냐? 얘는 가능하다. 왜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비율. 여기 곱해지는 수이지. 이걸 공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비가 일정하다. 이것이 일정해야 등비수열로서 만족한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일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예를 들어서 24다 이러면 네 번째 항이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개 곱해주면 돼? 3개 곱해주면 가능하겠지. 그래서 8 곱하기 3은 24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좀 더 구체화 시켜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항에서 일정하게 곱해지는 이 수를 공비라고 하는데, 공비. 자, 공비가 이렇게 쭉 연결되겠지. 이렇게 쭉 앞에 항에서 공비를 곱하면 바로 뒤에 항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프로그레션,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이것이 바로 등비수열.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곱해주면 돼. 한 번.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하면 되겠지. 물론 이게 출발하게 된 배경 과정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한 번 공비를 곱하면 되는데, 이 A2 항이 A1R이니까 대입해주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을 때, 자,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하나,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몇 개? 공비 2개.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몇 개? n-1개.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만드는 방식이다. 공비는 어떻게 되느냐? 공비. 얘도 어차피 출발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출발 자체는 A의 n-1항에서 뭐 공비를 곱하니까 A의 n항이 되겠지. 이처럼 두 번째 항 나누기 첫 번째 항이 얼마? 공비. 세 번째 항 나누기 두 번째 항이 역시 뭐가 돼? 공비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일반화 시켜보면 n번째 항 나누기 n-1번째 항이 공비다. A의 n 플러스 1항 나누기 앞에 항인 A의 항 역시 공비. 그래서 이 일반항하고 이 공비 구하는 식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기억해 둬야 되고, 그 다음 등비중항을 보도록 할게요. 등비중항. 등비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 항의 곱하고 같다. 예를 들어 2, 4, 8이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그러면 이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양 사이드 항의 곱하고 얼마? 같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화 시켜보면 등비중항 가운데 항이 A의 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 항인 A의 항과 A의 n 플러스 2항의 곱하고 같아지겠지, 그지? 물론 이걸 순서대로 배열하면 A의 n항, A의 n 플러스 1항, A의 n 플러스 2항 이 세 개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엇을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항의 제곱, 양 사이드 항의 곱과 같은. 그래서 이건 아무리 이제 숫자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아무리 숫자가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다섯 번째 항까지 이렇게 등비수열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이 첫 번째 항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 첫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의 곱은 이 가운데 항의 제곱하고 같다 이런 얘기. 자, 한번 여기서 살펴보자. 첫 번째 항하고 이 다섯 번째 항의 곱은 가운데 항이 A 3항의 제곱과 같은가? 증명해 볼게. 세 번째 항이 얼마?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얼마? 제곱.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면 결론은 이 첫 번째 항 곱하기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지. A1의 제곱 곱하기 R의 4승이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제곱해볼까? A 3항을 제곱하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의 제곱 곱하기 R이 얼마? 4승 같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해놓은 값은 이것의 제곱하고 똑같아. 마찬가지. 이 전체 항의 개수가 홀수계라면 양 사이드 항의 곱은 가운데 항의 제곱과 일치한다. 자,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245쪽. 필수의 이제 18번부터 보죠.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는 이 A의 항이지, A의 항. 자, 일반항. 혹은 n번째 항이라고도 한다. 혹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시제 18번에 1번 보면 제 n항이 이렇게 나가지, 그지? 일반항을 뜻한다. 일반항. 제 n항이 3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2n제곱 이러한 일반항을 가졌다. 자, 이러한 일반항을 가진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여기서 첫째 항은 무엇이며 공비는 무엇인가?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 수를 대입해 보는 게 가장 쉽겠지. 수를 대입해 보는 게. 여기다 이제 첫 번째 항 숫자 넣어보면 n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3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2지, 그지? 즉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은 2분의 얼마? 3.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볼까? 두 번째 항 A2. 그러면 3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얼마? 4 되겠지,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즉 8분의 얼마? 8분의 3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얼마를 곱해요? 여기 얼마를 곱해야 8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3에서 8분의 3이 되기 위해서 4분의 1을 곱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공비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첫 번째 항은 얼마? 2분의 3. 여기 공비는 얼마? 4분의 1. 뭐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쉬운 평화로운 방법이지.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자, 등비수열의 이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이렇잖아. A의 n항은 A1R의 n-1제곱 요것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일반항처럼 얘를 만들어보자. 일반항처럼.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가 나오겠지. 자, 한번 만들어보자. 얘를 여기 위에 있는 식이 있지. A의 n항은 3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 얘는 3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 얘는 뭐를 뜻해? 4분의 1의 얼마? n제곱이지. 4분의 1의 n제곱이라고.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니까 4분의 1의 n제곱. 그런데 이게 일반항이 되려면 여기 봐봐. n-1승이잖아. 얘는 n제곱이지. n-1승이 되기 위해서 4분의 1을 하나 빼내자. 3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 하나 빼내고 4분의 1에 n-1승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되니?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에 얼마? n-1승. 오케이. 그러면 얘가 결론은 이렇게 되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에 n-1승. 즉, 이 일반항식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첫째 항이 A1 2분의 3 공비가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첫째 항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 식을 숫자를 대입해서 수를 나열해 보는 게 가장 빠르게.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9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9번. 첫째 항 플러스 둘째 항은 60.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플러스 네 번째 항의 합이 240. 자,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주어진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이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봐라. 자, 이게 주어진 조건. 모든 수열의 풀이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일반항을 정리해 놓고 하는 거예요. 일반. 오케이? 일반항을 반드시 정리해 놓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 이러면 무조건 여기다가 AN항은 AR에 얼마? N-1. 일반항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항은 그냥 A1 적으면 되는데 이 두 번째 항은 A1 얼마? R. 자, 이 값이 얼마라고? 60.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 A1R의 제곱이지, 그지? 플러스 네 번째 항 A1R의 3승 이게 얼마? 240. 자, 저 위에 있는 1번씩처럼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R의 얼마? 제곱으로 묶어보자. R의 제곱으로 묶으니까 A1 플러스 A1R의 값이 되고 이게 240이에요. 그래서 요 두 식을 가지고 2-에서 1번씩을 나누어 보니까 좌변은 얼마 남아? R의 제곱, 우변은 얼마? 4지. 고로 R은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다. R이 플러스 2라면 A1은 20 플러스 2라면 3A1입니다. 만약에 R이 마이너스 2라면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60이지.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항 수열 문제의 가장 기본이 일반항 정리만 할 줄 알면 일단 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응용력을 발휘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246쪽 필수예제 20번을 필수예제 20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둘째 항이구나. 둘째 항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972는 제 몇 항인가? 자, 이게 주어진 조건. 주어진 이 그 두 번째 항의 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네 번째 항의 값, 이 두 개는 일단 일반항으로 바로 정리해 줘야 돼요. 수열은 일반항을 일단 정리하는 것이 내가 조금 전에 말했어. 절반을 해결하는 거예요, 절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일반항으로 한번 처리해 보자. 자, 두 번째 항은 A1 R이지, 그지? 자,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2.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A1 아래 몇 제곱? 세제곱.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어 보자. 이렇게.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어 보자. 그러면 R의 제곱은 자, 나누어 주면 9지 9. 그래서 여기서 R이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나오겠지. 이렇게 R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공비가 음수라고 정해져 있네. 오케이. 여기 조건에 공비는 음수다 이런 조건이 정해졌으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R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R이 마이너스 3이 되면 A1은 얼마? A1은 4다. 그래서 여기서 4로 마이너스 3. 다음 이제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었잖아. 무조건 일반항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 무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나타내보자.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죠. 자,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이냐?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마이너스 970 얼마? 2. 4로 먼저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4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243이가 자 이렇게 나오겠고 이렇게 마이너스 243 자 이렇게 값이 나오면 자 이게 3의 5승이 돼야 243이잖아. 그래서 n-1이 얼마? n-1이 5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n의 값은 6이 정답이죠. 그래서 제 6번째 항이다. 자 그러면 표준제 21번은 같은 내용이니까 247쪽을 보도록 할게요. 247쪽. 자, 247쪽에 필수예제 22번 등비중앙에 관한 문제죠. 기억나지? 등비중앙. 자 여기서 A1, A2 쭉 나가서 A 구항, A 10항. 자 이 값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곱의 값이 얼마냐 이게 주어진 문제. 여기서 이걸 곱하라 했어. 여러분 이 등비중항을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이 등비중항. 왜냐하면 결론은 가운데 항의 제곱이잖아. 가운데 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령 홀수가 안 돼가 짝수계라 치자. 가운데 항이 값의 제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홀수항이라서 딱 가운데 항이 있으면 더 눈에 빨리 익히기 쉽고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 항 곱하기 10번째 항의 곱이나 두 번째 항 곱하기 9번째 항의 곱이나
전부 가운데 항의 제곱이지, 그지?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또 뭐하고 같을까? 이게 같겠죠. 물론 여기서야 뭐 세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의 곱도 당연히 같겠지. 같은데 이 더 확대시키면 바로 이 값이지. 여기 있는 2하고 얼마? 20의 곱하고도 당연히 같다는 거지. 이게 바로 등비중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했던 첫 번째 항하고 열 번째 항의 곱은 얼마? 40이 정답이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23번은 같은 등비중앙 내용이어서 꼭 한번 해보도록 하고, 특히 여기 확인 체크되는 거 다 풀어봐야 돼. 안 되는 거는 반드시 신고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자, 필수예제 24번 보죠. 어, 248쪽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여기 보니까 4AB가 4하고 A하고 B 이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또 BC 64도 역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B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이렇게 이룰 때 각각 ABC의 값을 구하라. 간단한 내용이야. 뭐를 원하니?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주어지면 중앙, 등비수열은 등비중앙, 등차수열은 등차중앙. 근데 그것만 활용할 줄 알면 바로 해결되지. 얘는 A 제곱이 얼마? 4B. 얘는 C 제곱이 얼마? 64B. 그리고 얘는 가운데 항의 2배가, 즉 2B는 A 플러스 얼마? C. 이 세 개를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A 값 10, B 값 25, C 값 4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거 직접 해보면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숫자 3개가 주어지지, 그지? 그러면 등비수열은 등비중앙, 이 중앙을 활용하는 문제, 중앙. 등비중앙 또는 등차중앙. 이 수열의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응용된 이 필수예제 25번을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25번. 어,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k는 제로.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알파, 베타, 감마 이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세근이 주어지면 당연히 세근의 합과 두 근씩 곱의 합과 세근의 곱이 들어가야 되지, 그지? 일단 세근의 합부터 한번 해보죠.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막 할 수 있어.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잖아. 식은 세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랬을 때 미지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잖아. 미지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AR, AR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미지수가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아니고 몇 개가 돼서 2개가 되지. 그러면 식 3개에다가 미지수 하나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일 때는 해봤지만 등비수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게 방정식 풀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세근의 합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세근의 합이 얼마? 6. 자, 두 번씩 곱해하고 해보자. 그러면 A제곱 R 플러스 A제곱 R제곱 플러스 A제곱 R의 3승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4.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AR의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죠. 결론은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AR만 보면 되잖아. AR. 그러면 K값 자동으로 나오잖아. 오케이? 자 여기서 AR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두 식을 잘 한번 봐봐요. 두 식. 1번, 2번. 이 2번 식에서 AR로 묶어내면 이렇게 묶어내면 뭐가 나와?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이 나왔지, 그지? 자, 이 값이 마이너스 24야. 근데 여기 1번식을 이렇게 활용해 보니까 이 값이 얼마? 6이야, 6. 그러면 AR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4지, AR. 이게 마이너스 4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의 3승은 마이너스 K. K는 64가 정답이죠. 자, 다음에 249쪽 보죠. 249쪽.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같은 형식을 계속 반복해서 이 10번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오려내라.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한 변이 2야. 한 변의 길이가. 자, 이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각 변에 이렇게 중점을 이어야 돼. 각 변의 중점.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이렇게 오려내라.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내라. 남아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첫 번째. 이런 실행을 10번까지 계속 반복하라. 이런 실행을 10번까지 계속 반복하라.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요 세 개를 다 오려내야 되겠죠.
남아있는 요 삼각형 여기 9개 남나? 자, 이 삼각형의 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몇 번까지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번까지. 총 10번까지 가요. 그러면 제10회 실행 후 이게 제1회 실행이에요. 제1회 시행 후 남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삼각형 넓이의 합이다. 남은 삼각형 넓이의 합. 요게 제 두 번째 실행 후에 남은 삼각형 넓이야. 자, 맨 마지막 라스트 문제 제 10회 10번 저런 동작을 10번 실행한 후에 남은 삼각형 넓이의 합. 자, 이런 거 있어. 10번 실행.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자꾸 이 오래된 부분을 생각하면 안 돼. 남아있는 삼각형. 남은 삼각형 넓이야. 이런 문제 유형은 전부 남아있는 이 도형 넓이에 집중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얼마야? 4분의 루트 3A 제곱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태초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얼마? 2의 제곱 이거지. 이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1회 첫 번째 실행 후에 남은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에 4등분 했을 때 전체 넓이 얼마가 남아서 4분의 3이 남았죠. 4분의 3. 이게 아주 중요한 것들. 4분의 3.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실행 후에 남아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루트 3 이 계산하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승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 얘가 공비라는 거예요. 이런 비율로 줄여든다. 여기서도 4분의 3이 남는데 이 넓이 이 기존 넓이에 얼마가 남는다고? 기존 넓이요. 이게 기존의 넓이잖아. 이게 이 기존 넓이에 다시 여기 얼마? 4분의 3. 다시 이 넓이에 얼마가 남는다고? 4분의 3. 그래서 두 번째 실행 후에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2제곱. 이제 규칙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규칙을 발견했나? 중요하다. 첫 번째 실행 후에 4분의 3의 1승. 두 번째 실행 후에 4분의 3의 제곱이라면 이제 안 풀어봐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 바로 뭐야? 10번째 실행 후에 남아있는 삼각형 넓이의 합은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확인 체크는 물론이고 나중에 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 반드시 다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RPA 풀고 그 다음 센 풀고 그 다음 단계를 높여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자이스토리 기초 등록 쭉 풀 수가 있는데
기본서를 일단 철저하게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한 단계씩 계속 높여나가야 여러분들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파이팅!